새 디자인 만들기에서 사이즈는 유튜브에 있는 썸네일 사이즈로 제작을 해주시면 되세요. 유튜브의 썸네일 이렇게 열어주시면 일단 유튜브의 썸네일 사이즈가 열리면서 템플릿들이 찾아져서 나올 거예요. 템플릿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템플릿에서 수정하셔도 되지만 본인이 여기다가 사진을 넣으시고 글씨를 적는 형식의 템플릿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영상 템플릿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해당 템플릿에서 내용을 수정해서 넣으셔도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 우리 간단하게는 여기다가 저번에 찍었던 이미지 있죠? 아마 제가 동영상하고 이미지를 같이 찍어주세요 라고 했고, 그 중에 이제 동영상은 캡컷에서 이제 영상을 만들 때 활용하셨다면 이미지는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을 건데요. 그 이미지를 가져온 후에 테두리를 주고 글씨를 쓰는 정도로 만들어 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사진을 가져오실 때는 업로드에서 업로드 눌러서 사진을 가져오시면 되시겠죠? 사진을 가져오신 후에 사진이 만약에 어둡거나 조정을 해야 된다면 사진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밝기라든지 값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를 주실 수도 있고 밝기나 대비 값을 직접 조정해서 맞출 수도 있겠죠. 바깥쪽에다가는 테두리를 만들고 싶어요. 이건 이제 디자인마다 다르긴 할 텐데요. 저는 일반적인 디자인인 바깥쪽에 테두리 만들고 글씨 쓰는 정도의 디자인을 쓸게요. 그러면 요소에 보시면 여기 도형에 이렇게 가장자리가 사각형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형에서 보시면 바로 볼 수 있고요. 여기 기본 도형 테두리에 사각형 보이죠? 그럼 이렇게 회색 테두리가 생기는데 얘를 이렇게 늘려서 일단은 가장자리에 맞춰주세요. 그리고 이 색깔은 여기 테두리가 선택되어 있을 때 색상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아이고, 이 테두리의 색상이니까 외곽선의 색깔을 마음에 드는 색깔로 세팅을 하시고 여기 있는 색깔 외에도 사용 중의 색상 가면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테두리가 두꺼우니까 여기 외곽선의 두께를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 세븐일레븐 여기 우산 색깔을 가지고 와서 조금 조정을 할게요. 자, 이 정도로 만약에 쓰겠다. 그럼 이렇게 찍으시면 될 거고, 여기에다가 글을 쓰실 때는 텍스트로 글을 쓰시면 되죠. 이때 글을 쓰실 때는 가급적이면 약간 후킹 문장,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눌러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장을 좀 쓰시면 좋기는 해요. 근데 좀 지금 쓴 글은 지금 우리가 만든 컨텐츠 자체가 노멀한 컨텐츠니까 그냥 단순하게 적기는 할 건데 나중에는 눈에 띄는 내용을 적으시면은 사람들의 클릭률을 더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진짜 노멀하게 적었죠? 지금은 그냥 꾸미는 거보다도 기능에 대해서 좀 보는 거라서 나중에 글은 나중에 이제 컨텐츠를 기획해서 진짜 올리실 때 신경 쓰시고요. 지금 간단하게만 적을게요. 외곽선을 넣어 볼 거고 색깔은 저거 흰색으로 해서 조금 두께를 굵게 해서 표시하겠습니다. 그림자도 살짝 넣어 볼까요? 요거 꾸미는 거야. 우리가 예전에 미리 캠퍼스 다룰 때 많이 봤으니까. 자, 대략적으로 꾸미셨다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고해상도 다운로드로 다운을 받으시면 작품을 만드는 중에서 나타나게 되고, 요거를 내 블로그에 그 폴더에다가 저장해 놓으면 되겠죠? 나중에 이거를 본인의 작업 공간에 보시면 디자인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커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해 놨다 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작업 공간에 내 디자인 가보면 이 디자인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미리 캔버스를 처음 이제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내 디자인을 원본으로 편집한다면 얘를 이제 수정하게 되는 거고, 이거를 나중에 이제 이미지랑 제목만 바꿔가지고 만들 거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사본 만들기를 해주시면은 원래 그 이미지는 그대로 있으면서 복사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여기 사진만 바꾸겠다 라고 한다면 얘를 클릭하면 테두리가 선택이 될 거거든요. 이때 조금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려면 여기 레이어를 좀 켜놓으면 편합니다. 그럼 사진만 선택해서 이 사진 대신에 딴 걸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우고 요 위치가 그럼 단색 배경이라는 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만약에 다른 사진을 넣는다면 그 사진이 그 단색 배경 위치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만약 사진하고 도형 순서를 이렇게 바꾸면 모양을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순하게 우리가 미리 캔버스를 쓰실 때는 그냥 이 화면 자체로도 괜찮은데, 뭔가 이제 요소들이 다양해지고 그 안에서 내용인 뭐 제목에 이제 사진만 바꾼다든지 뭔가 이렇게 살짝 요소들을 수정해야 될 때는 미리 캔버스에서 레이어 순서를 켜서 보시면 레이어의 순서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필요한 레이어를 선택하거나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편집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커버 이미지를 만드신 분은 이제 유튜브에다가 우리가 만들었던 영상과 요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를 더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번에 만든 계정은 제가 인증은 원래 채널당 한 1년에 2번까지 인증이 되기 때문에 아까 그거는 지금 원래 예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거는 현재 제가 인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다른 인증되어 있는 개인 채널 하나 들어왔고, 여기다가 한번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영상과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를 눌러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파일 선택했을 때 일단 저번에 만들었던 영상을 선택하고 열기. 이 SRT가 뭐냐면요, 요거는 우리 프로젝트 파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요것만 올리고, 자, 제목은 동영상 제목대로 일단 그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바꾸실 거면 바꿔주셔도 돼요. 그리고 설명부에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적는데, 가급적 여기 적으실 때 제목과 설명에도 키워드는 들어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브이로그 학원 가는 길 뭐 이런 식으로 적거나, 비 오는 날 학원 가는 길 브이로그 해서 뭐 조금 더 후킹되는 제목을 적거나, 설명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이제 지은데, 뭐 간단하게 뭐 얘기하시면서 만약에 블로그에 같은 류의 포스팅이 있다면 여기에 이제 블로그 링크를 붙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윈도우 키와 세미콜론을 누르면 이모지가 나오고, 해당 이모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모지 조금 꾸미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신 후에 여기다가 뭐 엘리의 일상 블로그 가기 라고 해서 본인의 그 블로그에 있는 URL을 복사해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관련 포스팅이 있으면 이 관련 포스팅을 복사해서 넣는 거예요. 저거랑은 사실 관련돼 있지 않은데, 근데 그냥 이렇게 넣어도 되지만 이게 되게 길고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틀리라는 걸 쓴다면 URL을 줄여서 넣을 수가 있어서 더 좋습니다. 비틀리는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 화면이에요. 근데 로그아웃이 되어서, 그러니까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회원가입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비틀리로는 단축 URL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로그인이 되어 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단축 URL만이 아니라 우리가 URL을 줄인 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눌러서 들어오는지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줄인 상태로 여기다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길었던 주소가 이렇게 짧아지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 뭐 이렇게 좀 엉뚱한 글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비틀리에서 링크를 만드실 때 여기 백하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내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근길 브이로그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적어서, 이게 만약에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이 비틀리의 주소가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주소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다만 이게 주소다 보니까 고유해서 만약에 같은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다, 요거는 안 되실 거고 고유한 주소로 만드시는 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이거를 내가 요런 데다가 집어넣는다면 요런 거보다 더 눌러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비틀리로 줄인 것들은 비틀리에서는 이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링크란데 제가 눌러서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전에 제가 올려놓은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몇 번 클릭했느냐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28건 정도 클릭을 했었고, 요건 2건 뭐 이런 식으로 클릭한 게 보이는데, 예를 들어 요 마진 계산기 같은 경우 4058건 정도의 클릭이 일어났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일어났던 이유는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적었던 마진 계산기라는 그 블로그 일종의 그 주소, 이 단축 URL을 유튜브에 마진 계산기 있는 데다 뜬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눌러서 봤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클리로 따져보면은 7% 정도 누르는 클릭률이 증가했더라. 그리고 언제 이렇게 몇 번 눌렀더라, 어느 지역에서 눌렀더라, 어디를 통해서 눌렀더라, 이런 정도의 어떤 통계 정보도 뽑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주소를 복사해서 붙이는 거는 똑같은데, 주소를 붙일 때 비틀리를 한 번 더 거쳐서 붙이게 된다면 통계 정보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넣을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주소지만 이렇게 한번 넣어 보았고요. 썸네일 업로드를 하고 아까 만든 브이로그 화면을 넣으면 그 화면이 처음 화면으로 뜨는 거예요. 그리고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재생 목록은 우리가 폴더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채널에 여러 가지 동영상을 넣는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거는 지금과 같은 브이로그를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거는 예를 들어 뭐 제품의 리뷰를 올리기도 할 거고, 이렇게 나눠진다 라고 한다면 이 재생 목록을 나눠서 만들어 두시면 되거든요. 그러고 해당하는 재생 목록에 넣어 두시면 그 재생 목록 안에서 얘가 이제 보이게 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재생 목록에 들어갔을 때 이 지금 방금 전에 올리고 있는 요 동영상을 눌러서 보시더라도 그 재생 목록에 있는 영상들을 차례로 볼 수 있게끔도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채널 안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청자층의 아동용 동영상인가요에는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를 누를 건데요. 이게 아동용 동영상에 대한 거는 아동용 동영상 같은 경우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유튜브들이 한동안은 굉장히 인기를 끌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린이 채널들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유튜브를 봐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좀 편하게 다른 일을 하려면은 애들을 계속 보기가 힘들다 보니까 유튜브를 계속 틀어주게 되고, 그래서 유튜브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이제 틀어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들을 보통 틀어놓게 되죠. 그래서 실제 돈을 꽤 많이 벌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래전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보람튜브,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람튜브가 되겠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 있었습니다. 이 채널들에는 실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예를 들어 뭐 뽀뽀뽀 유치원과 같은 어떤 컨텐츠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거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꾸준히 이제 올려요. 뭐 예를 들어 뭐 짜장면 먹는 컨텐츠도 올리고, 그런 컨텐츠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소품들은 협찬을 받은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광고를 올리는데, 실제 이제 구독자라든지 많이 이제 재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보여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채널들에서는 약간 자극적인 소재들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람튜브 정도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뭐 아빠가 자고 있는데 아빠 지갑에서 돈을 빼낸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벨트 끈 같은 거 있죠. 끈으로 자전거를 묶어서 달리는 차에다가 묶어서 달리게 한다든지, 그냥 봤을 때 만화 같고 재밌는 상황이지만 아이들이 따라하면 되게 위험한 그런 콘텐츠들까지 다루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도, 외국 유튜버들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이제 결단을 내린 건 아동용 영상에는 광고를 달지 못하게 했거든요. 물론 협찬에 대한 수익을 받거나 이런 거는 가능할 테지만, 아동용 영상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이제 광고가 들어가는 것은 막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용 영상이냐를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아니니까 아닙니다 누르면 되는데, 이것도 매번 누르기 싫으면 저번에 설정에서 요거 눌러 놓으면 돼요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연령 제한 고급, 요거는 뭐냐면 성인용 영상일 때,
그리고 자세히 보기 눌러보시면 유료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유튜브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요, 유튜브의 구독자가 점차적으로 늘 거고, 그러면 협찬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협찬이 들어왔을 때 유료 광고다 라는 걸 체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거 체크 안 한 경우가 이제 뒷광고라고 하면서 지탄을 받았던 그런 경우들인데, 그 유료 프로모션이다 체크하는 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태그가 또 있어요. 아까 요게 해시태그를 적었잖아요. 제가 뭐 브이로그 뭐 출근길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 태그는 뭐냐면, 얘는 일단은 우리가 적은 게 제목 위쪽에 해시태그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태그는 보이는 영역은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한일 컴퓨터라는 태그를 집어넣어 볼게요. 보이나 때문에 보려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요. 자, 여기 자막 면제 인증서, 요거는 뭐냐면 동영상 언어, 뭐 어떤 언어냐 이런 건데 따로 고를 건 없어요. 자, 그리고 필터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에서 어떤 자료를 찾을 때 만약에 녹화 날짜를 기준해서 자료를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녹화 날짜가 며칠이다 요걸 넣어놓으면 그 정보로 동영상을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쇼츠 리믹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 영상을 사용해서 쇼츠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허용할 거냐라는 거예요. 안 할 거면 안 하시면 돼요. 요 카테고리 기본적으로 인물 블록으로 얘가 잡아주긴 했는데 다른 내용이면은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댓글 평가, 댓글을 달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원래 세부 정보에서는 다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목이나 설명에 만약 이런 내용들이 항상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럼 매번 적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요 설정에서 기본 정보에 적어 놓으면은 요거를 매번 안 적어도 자동으로 적히게도 세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세부 정보 부분을 다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로 동영상 요소를 볼게요. 자, 동영상 요소에서는 자막 추가와 최종 화면 추가, 카드 추가가 있습니다. 자막 추가는 자막을 더 집어넣을 때예요. 예를 들어 나는 한국에서만 방영하지 않고 외국에서도 방영하겠다 라고 한다면 자막을 추가해서 해당 자막을 뭐 영어나 뭐 다른 언어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때 만약에 자막을 파일 업로드 하거나 아니면 직접 입력해서도 자막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종 화면 추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영상이 끝날 무렵에 끝부분에 관련 컨텐츠를 홍보하는 화면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면은 맨 끝부분에 우리 그 브이로그에 저번에 인트로랑 아우트로 보셨잖아요. 그 아우트로 영상에서 어떤 영상과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는 또는 구독 버튼이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최종 화면 추가예요. 지금 요 채널에는 영상에 어떤 다른 영상들이 많으니까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동영상에서 가져오기 해서 만약에 내가 이 영상을 최종 영상으로 연결하고 싶다. 그럼 특정 영상을 선택해서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끝나기 몇 분 전쯤에 보이게 할 거냐 이건데요. 한 3분 52초 정도에 보이게 맞출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구독은 LA 일상 이야기 요거를 저는 여기다가 놓고 싶고요. 겹치면 안 돼요. 이거 옮길 거예요. 자, 여기 재생 목록 브이로그를 이쪽으로 옮겨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보통은 아우트로의 그 모양 틀이 있잖아요. 사각형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 구독 놓고 이런 순서대로 놓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어쨌든 이런 구성에서는 요소를 내가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는데 최근에 업로드된 영상으로 넣을 수도 있고 시청자 맞춤 영상 또는 내가 원하는 영상을 선택해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이게 최종 화면이고요. 이따 한번 보죠. 한 35초 정도, 3.52초 정도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카드 추가. 이거는 뭐냐면 이전의 영상에서 만약에
뭐 만드는 법과 같은 시리즈 영상을 만든 게 있다라고 한다면 영상의 일부분에서 그 예전에 만든 영상에 대해 언급을 할 때 그 영상을 다시 볼 수 있게 카드를 박아 놓는 걸 카드 추가라고 해요. 그래서 추가를 누르면 지금 영상이 이렇게 있을 때 영상의 어느 부분들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카드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동영상을 예전에 올려놨던 동영상이 뜨게 하겠다라든지, 그리고 이때 맞춤 메시지랑 티저 텍스트를 적을 수가 있는데 맞춤 메시지 그리고 티저 텍스트 만약 이렇게 적으면 여기에 티저 텍스트가 뜨고 얘를 클릭했을 때 이 밑쪽에 보시면은 맞춤 메시지와 티저 텍스트가 다시 보이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는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 이 부분에서 그 영상이 다시 사람들이 펼쳐서 볼 수 있게 하겠다 이럴 때 카드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카드는 카드 중에서 보시면 동영상, 채널 이런 것들로 연결이 다 가능해요. 자, 그리고 공개 상태인데 공개 상태에서는 비공개, 일부 공개, 공개 중에선 공개로 해서 게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상을 올릴 때 내가 만약에 이 영상은 나중에 올려지게 하겠다 예약을 걸어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 하셨다면 게시해서 올리시면은 여기 이제 영상이 올라가게 되겠고, 영상을 눌러보면은 해당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연결되어 있는 캡컷이라는 도구로 영상 편집에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아까 목소리가 해시태그들은 캡컷이라는 도구로 영상 편집에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태그 하나가 더 있었는데 키워드는 없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고, 아까 요게 이제 카드예요. 아까 펼쳐진 거 보셨죠? 이쯤이었던가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I자 모양이 나와서 이 부분을 누르면은 내용이 펼쳐서 볼 수 있는 그렇게 나오는 게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요거는 구독 버튼, 그죠? 요렇게 뜨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영상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몇 분 몇 초 위치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하려면 이걸 적으실 때 예를 들어서 타이핑할 때도 되고 댓글로 달아도 되긴 해요. 예를 들어 03.00초에 뭐 연습일 03.0 만약 이런 식으로 만약 시간을 적어서 넣게 되면은 실제 영상에서도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목소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3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딱 넘어가서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올리시는 거 부분 설명드렸고요. 저번 시간에 만드셨던 영상 있으실 거고, 오늘 우리
저희가 미리 캔버스로 가볍게 만든 미리 있죠? 그거 붙여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보시면 됩니다. 여기 글 설명 적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이니까 어차피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시고 잘 안되신 분은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유튜브 스튜디오를 좀 소개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유튜브 스튜디오는 내가 올린 영상에 대한 대시보드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최신 동영상은 제가 비 오는 날 출근길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현재 이 조회수는 3건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게시된 영상으로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최근 채널을 보니까 구독자가 1명이 증가를 했네요. 이 채널에서는. 그래서 조회수는 현재 245, 그리고 시청시간은 4.1시간 시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주로 사람들이 봤던 인기 영상은 라이언 미니 가습기 고장시 대처법과 무한잉크 설치에 대한 거, 그리고 브이로그 이런 거를 보셨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만약에 제가 영상을 올렸던 것들에 대한 최신 댓글들도 확인을 해보고 있죠. 자, 대시보드 창에서는 기본적인 이런 툴들을 볼 수 있는 창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콘텐츠라는 부분은 내가 올렸던 콘텐츠를 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올렸던 콘텐츠 중에 제대로 안 올라간 이 초안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제가 꺼버린 거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없애겠다. 그러면 영상 올렸던 거 중에 없앨 때는 이 점점점 옵션을 눌러서 여기서 완전 삭제하시면 영상을 완전히 삭제할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이 영상에 오프라인을 저장하겠다 하면 오프라인 저장해서 내가 영상이 없을 때 바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세부 정보, 제목 및 설명 수정인데요. 이 부분을 누르면 우리가 올렸던 영상의 제목이나 설명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또한 썸네일이 잘못된 경우는 썸네일을 다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생 목록을 바꾸거나 아니면 자세히 보기에 적었던 내용들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자막이나 최종 화면 카드를 넣는 것 또한 다 가능해요. 그리고 영상들에는 각각 이 영상이 얼마나 반응이 있었던 영상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늑대 이야기 혼자 하기가 왜 128건이나 보셨는지, 이 가위질 소리가 왜 153건이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연습할 때 그냥 올리는 그림들 올리는 채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영상들에 이거는 지금 3787건이나 재생됐었거든요. 그럼 한번 왜 어떤 부분들로 분석이 됐는지 분석해서 볼게요. 그럼 이렇게 동영상 분석으로 들어갔을 때 이 동영상이 게시된 이후에 조회수가 이렇게 높았고 시청이 어느 정도 됐고 이걸로 인해서 구독자가 늘었다는 것도 보이죠. 실제 이 영상은 이 가습기가 너무 고장이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센터 전화했더니 이게 산지 한 일주일인가 지났는데 벌써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사서 썼으니까 바꿔줄 수 없대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고치겠다라면서 기를 쓰면서 고쳤던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막 가습기 막 칫솔질하고 나중에 이게 석회로 된다라는 걸 알고 석회를 녹이는 게 식초니까 식초로 이렇게 처리해서 해결됐던 그런 내용이라서 그거를 이제 올렸었던 건데, 사람들이 미니 가습기가 생각보다 고장이 잘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찾아보셨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이제 보셨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분석이랑 도달 범위, 참여도 등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노출은 2.6만 명한테 노출이 됐고요. 그러니까 26,000명이죠. 노출 클릭률은 9.7% 정도 노출이 됐더라. 그래서 이걸 주로 본 사람들은 유튜브 검색에서 71% 정도 받고 그 외에 이제 블로그에도 요
글을 올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글로 본 경우, 탐색 기능을 찾아본 경우, 또는 옆에 뜬 추천 영상을 눌러서 본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사이트로 들어온 건 네이버에서 많이 들어왔겠죠.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렸었으니까. 그리고 구글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에 우리 블로그를 쓰면요, 다음에서도 뜨긴 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서도 이렇게 검색이 돼서 들어온 것들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트래픽에 대한 소스들이 되게 자세히 나옵니다. 어느 지역에서 받고 어느 도시에서 사람들이 주로 받는지 서울특별시 합계로 이렇게 보이네요. 일단 시청자 연령이나 성별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좀 재밌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유튜브 스튜디오의 통계 정보 이렇게 자세히 나온다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콘텐츠에서의 분석도 있지만 이 바깥에 내 채널에 대한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얘랑 어떤 차이냐, 얘는 이 콘텐츠 자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회가 일어났나를 본다면, 이 바깥쪽에 있는 채널의 분석은 내 채널에 사람들이 얼마나 조회를 해봤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의 구독자 집계와 인기 콘텐츠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이 나한테 인기가 있던 콘텐츠들이고, 실제 노출이 되면 노출을 했을 때 클릭률이 이 정도가 되더라,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시청자가 무엇을 검색하는지 내 채널이나 유튜브 전반에서 사용하는 인기 검색어를 조사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 시청자의 검색어나 유튜브 전반의 검색어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부분도 있어서 재밌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콘텐츠 얘기하다 말았는데 요 옆에 있는 얘는 댓글이에요. 그래서 이 블로그의 글의 댓글, 블로그랜다. 이 콘텐츠의 댓글을 우리가 확인할 때 여기를 눌러서 댓글을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요 옆에는 유튜브에서 보기. 실제 요거를 유튜브에서 실제 볼 때 이렇게 누르는 부분이고요. 제가 만약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드리곤 할 때는 바로 공유 가능한 링크 복사, 이걸 눌러서 복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유튜브에 그 링크를 사람들이 찾아 들어와서 볼 수 있게 그렇게도 연결할 수 있죠. 아까 올릴 때 이 영상을 우리가 올릴 때 보면은 공개 상태가 있는데 비공개, 일부 공개, 공개가 있죠. 비공개는 링크 주소도 없고 그냥 나만 보는 그런 공개 영상이 비공개라면, 일부 공개는 유튜브에선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는데 유튜브 주소처럼 주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주소를 전달한 사람만 볼 수 있게 한다. 이게 이제 일부 공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도 혹시 활용하실 분은 체크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세부 정보 부분의 분석, 요거는 아까 얘기 드렸고, 편집기. 편집기는 뭐냐면, 물론 일반적으로는 캡컷 같은 데서 편집을 하시는 경우가 많겠지만, 내가 작업하다 보니까 뒤에 실수로 음악을 안 잘랐어요. 이런 경우 여기서 자르기 및 컷을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만 남겨서 잘라 놓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음악을 뒤에 잘라야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있는 잘라내기 컷 편집이 되겠고요. 컷 편집이나 이런 편집이 간단한 편집은 있어요. 오디오 음악을 바꾸거나 아니면 등장인물들의 블러를 해서 얼굴을 가리거나 정보 카드를 내가 수정해서 넣거나 이런 거는 되지만, 시간 자체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일단 단순한 편집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막이 잘못돼서 고치고 싶어요, 이런 편집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시기 위해서는 캡컷에 가서 다시 올리셔야 될 거고요. 영상을 내가 이 영상 대신 다른 영상으로 바꿔치기 해서 올리겠다, 이거는 안 돼요. 일반적으로 내가 영상을 올린 것은 수정을 한다면 동영상 편집기에서 자르기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간단한 수정만 가능하고요. 만약에 자막을 바꿔서 다시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이 영상은 내려버리고, 그러니까 삭제해버리고 다시 올리는 형식으로 하셔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편집기에 대한
내용 일단 얘기 드려봤어요. 댓글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넘어갈게요. 자, 유튜브 스튜디오의 컨텐츠 부분을 보고 있는데, 컨텐츠에는 동영상과 쇼츠, 라이브, 게시물 등의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쇼츠 영상은 여기 쇼츠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동영상들이 막 48개, 50개, 20개 이렇게 밖에 재생수가 안 되는 반면에 쇼츠 영상은 보시면은 영상 재생수가 막 671건, 뭐 398건 이렇게 영상 자체가 더 많이 사람들이 봤죠. 그런 이유 자체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쇼츠 영상 같은 경우는 되게 짤막한 영상이라 사람들이 부담 없이 눌러서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따로 하지 않고 부담 없이 눌러보기가 좋고,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검색했던 걸 위주로 해서 유튜브에서 추천으로 그렇게 쇼츠를 띄워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률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요거를 좀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글을 적을 때 여기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소를 넣어서 저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를 옛날에는 이제 눌러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요 근래는 쇼츠의 링크를 없애버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워지긴 했지만 어찌됐건 활용을 하신다면은 나중에 이제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 채널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아까 글이 안 보이죠? 성수동 나들이까지는 보이고, 나라별 고인물사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링크를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게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거가, 이렇게 해서 댓글을 넣잖아요. 이 댓글도 원래 링크가 들어갔지만 지금은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지기는 했어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왜냐면 옛날엔 릴스가 일단 잘 사람들한테 보여지니까 릴스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찾아서 들어오세요 해서 링크 누르면 바로 이렇게 댓글 링크를 누르세요 해서 들어올 수 있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안 돼서 조금 아쉽지만 어찌됐건 간에 내가 만약에 컨텐츠가 있을 때 짤막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쇼츠를 만들고 그에 대해 궁금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올리는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콘텐츠 부분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라이브는 뭐냐면 라이브 방송을 했을 때예요. 우리가 만들기 누를 때 라이브 스트리밍 시작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내가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라고 할 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합니다. 그러면 웹캠이 있다면 그 웹캠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제목과 설명을 간단하게 적고, 설명은 뭐 선택사항이니까 웹캠으로 할 거냐, 카테고리, 썸네일 있으면 넣고 재생 목록 있으면 설정하고 아니요, 아동용 아닙니다 체크하고 다음을 하면요, 맞춤 설정이 나와요. 그래서 실시간 채팅을 넣을 거냐, 그리고 참여자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할 거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게 할 거냐, 리액션 사람들이 막 리액션 하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있게 할 거냐, 요런 거랑 공개 상태, 공개할 거냐, 일부한테만 할 거냐, 일정 예약해서 완료를 하면은 실제 라이브 스트림을 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구독자들에게는 라이브 스트림이 나온다라고 뜨겠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은 민망하다. 라이브 방송이 나오는 거에 얼른 다 들래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라이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라이브 하시려면 이제 주변에 조명이라든지 좀 신경 쓰셔가지고 라이브를 하시면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별풍선이라고 하지 않고 슈퍼챗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슈퍼챗 같은 걸 받아서 수익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하기 전에 몇 월 며칠 날 라이브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거를 안내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 안내를 하시는 게 간단히 말하면 게시물 작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시물을 작성을 해서 몇 월 며칠 날 라이브를 할 거다. 요거를 미리 알려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텍스트나 이미지 설문조사 또는 퀴즈를 내는 것들, 요런 커뮤니티 정보들을 낼 수 있는 게 게시물 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콘텐츠에서 라이브를 한 그런 거고요. 라이브를 하면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내가 이거를 지금 필요 없으니까 저는 제거를 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라이브를 한 것들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기록해 놨다가 유튜브에 올려놓는 거, 그것도 당연히 가능하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생 목록은 내가 재생 목록 만든 것들끼리 묶어져서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영상은 제가 브이로그에다가 넣었는데, 그거는 이 재생 목록의 브이로그를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브이로그에 넣어져 있는 영상들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재생 목록은 폴더의 느낌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목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얘기한 것 같긴 한데요. 팟캐스트 요거 같은 경우는 새로 이제 만들어진 서비스이기는 해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내가 하겠다, 일종의 오디오와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내 채널에다가 홍보를 하실 때 프로모션을 연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 밑에 보면은 라이브 방송, 광고, 엘리의 일상 이야기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이런 게 일종의 프로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영상에 내 광고를 붙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자, 어쨌든 콘텐츠는 이 정도 얘기하고 분석으로 가서 볼 건데, 요거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댓글은 내가 응답한 댓글과 응답하지 않은 댓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답하지 않은 댓글에 대해서는 답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하거나 어떤 표시를 해줄 수가 있죠. 뭐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뭐 답글을 달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적었을 때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달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댓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막, 이건 이제 자막을 다는 거예요. 선택하셔서 내가 자막 언어를 추가해서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뭐 남부 소토어를 달겠다, 그럼 소토어에 대해서 자막 언어가 추가가 돼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고요. 저작권은 내가 저작권을 위반한 게 있는지 체크할 때, 수익 창출은 요건이 돼야지 수익 창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요건은 이렇게 기준이 되는데요. 현재 자격 요건으로는 조금 수정은 된 부분이 있죠. 자, 구독자에 대한 부분 500명까지, 그리고 지난 동영상 업로드는 3개 이상, 그리고 이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공개 동영상의 시청 시간은 총 3000시간이 돼야 돼요. 쇼츠 같은 경우 조회수 300만 조회수가 돼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을 충족을 했을 때 여기에서는 지금 신청하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신청을 해놓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수익이 생기게 돼요. 맞춤 설정은 저번에 보셨던 메뉴인데요. 비구독자 대상 트레일러와 재방문 구독자 대상 추천 동영상이 있죠. 비구독자 대상 채널 트레일러는 내 채널에 처음 놀러온 사람이 이 채널의 특성을 알아보기 쉽도록 넣어놓는 그런 부분이 채널의 트레일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넣어놓으면 그 영상이 들어와 있게 되는 거고, 재방문 구독자 대상 추천 영상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내가 이미 구독자인데 그 구독자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런 영상을 올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추천 섹션들이 있는데요. 일단 섹션은 추가해서 더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원하는 어떤 재생 목록이 있다면 그 재생 목록을 섹션으로 이렇게 넣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섹션의 순서를 바꿔서 얘가 먼저 보이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세팅도 가능합니다.
오디오 보관함은 저번에 설명했었던 부분인데 일단 게시 눌러서 이거 바꿔놓을게요. 오디오 보관함 같은 경우는 실제 유튜브에서 쓸 수 있는 여러가지 음악과 음향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음향이나 음악 효과들은 저장해 놨다가 쓰실 수가 있는 메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수익 부분 때문에 잠시 여기로 들어왔어요. 자, 일단 수익 창출 부분에서 수익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다라고 한다면요. 유튜브에서의 수익 창출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기 페이지 광고나 쇼츠 피드 광고 이런 것들이 다 광고 수익으로 붙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채널을 키웠을 때는 멤버십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유료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멤버십으로 가입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동영상을 올리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슈퍼스라는 건 슈퍼 채팅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실시간 방송을 할 때 슈퍼 채팅을 받는다면 그걸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쇼핑이라 해서 내가 만약 카페인스타라든지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 쇼핑몰이나 쇼피로도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스토어는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상품에 대해서 내가 동영상을 찍은 게 있다면 그 상품을 이 사이트에 가서 바로 살 수 있게도 연결할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쇼핑몰을 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내가 만약에 어떤 상품에 대해서 후기 같은 걸 남기면서 밑에 설명란에다가 URL만 집어넣으셔도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품을 판매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겁니다. 근데 유튜브에서는 요 광고 수익만 일어나지는 않아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대로 체험단 같은 걸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내가 어떤 서비스나 이런 거를 제공을 받으면서 그에 대해서 왜 후기 남기는 그런 경우들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약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을 때 유료 영상을 찍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물론 구독자 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영상당 금액 대략 한 2천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만약에 유튜브로 내가 좀 많이 떠있는 상태다 라고 했을 때는 진짜 꽤 많은 돈을 법니다. 그냥 이 애드센스 광고는 세 발의 피해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혹시 노리시는 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말씀드리려고 잠깐 들어왔고요. 분석 부분에서도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제가 채널이 그 요건이 넘었기 때문에 수익을 신청을 했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수익이 들어와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영상들 중에 인기 콘텐츠에 대해서 수익들 보시면은 매일마다 이런 식으로 금액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저는 많은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저는 유튜브 채널을 특별히 운영한다기보다는 보통은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내용을 그냥 올리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건 아니라는 거, 더 많이 받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이런 정도 일단 얘기를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스튜디오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았는데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죠. 요거는 저번에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여기 고급 설정에 요거 아동용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 체크했었죠? 그리고 업로드 기본 설정에 제목과 설명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매번 우리가 제목이나 설명을 적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친절한 수정쌤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친절한 수정쌤의 블로그랑 그리고 쇼핑몰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요 밑에다가 적어서 매번 적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히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태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는 메뉴가 업로드 기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채널이 많이 커지게 되면은 우리가
커뮤니티를 할 때 운영자를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권한 같은 경우도 누군가 이제 더 초대해서 같이 이제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내 채널을 수정하거나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줄 수가 있고, 커뮤니티에서 운영자를 둬서 사람들이 이제 댓글 다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몇백만 유튜버 또는 몇십만 유튜버라고 한다면 질문 다는 거, 댓글 다는 게 꽤 많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을 여기 운영자를 둬서 관리하게 그렇게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실제 유튜브는요, 요즘은 유튜브 가지고 컨텐츠를 올려서 수익을 얻는다, 거기까지는 일단 1차적인 방법이고요. 유튜브에서 내가 사람들의 인지도를 얻은 다음에 책을 내서 추가적으로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유튜브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알려졌을 때 나의 이름을 단 어떤 상품을 올려서 판매를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더욱더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죠. 유튜브 자체를 진짜로 잘 키운다면 하나의 회사를 키우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일단 간단하게 저희가 영상 올리는 거, 그리고 영상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만약에 내가 기획을 잡아서, 그러니까 내 컨텐츠의 그 채널의 특징을 잡아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쌓는 어떤 그런 컨텐츠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꾸준히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유튜브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 있으시면 잠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고, 딱히 질문이 없다면 다음 시간에 나갈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주세요. 유튜브 채널 만드실 때는 되게 유형이 다양해요. 저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조금 추가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네이버에 보시면 클로버 더빙이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영상을 만들 때 내가 목소리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에다가 설명을 적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목소리로 읽어주는 걸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클로버 더빙이란 서비스를 써보셔도 돼요. 일단은 유료 서비스지만 워터마크가 찍히고요. 나는 만약에 워터마크가 찍히지 않게 쓰겠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등장인물 목소리를 쓰겠다 라고 한다면 유료로 돈을 내고 쓰셔도 좋아요. 자, 일단 새 프로젝트 들어가서 제가 비디오 하나만 생성할게요. 그리고 동영상을 일단 넣긴 넣어야 되니까 하나 제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뭐 이미지로 넣어도 되고 PDF로 넣어도 되긴 해요. 이거는 영상이 있는 거니까 이거 말고 딴 거 넣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바탕에 영상이 없긴 하네요. 그러면 수정하기 전 영상 요런 거 그냥 넣어볼게요. 여기 있었을 건데 여기 있나요? 자, 이게 파일이 업로드가 됐을 때 여기 보시면 더빙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라, 뭐 하준 등의 여러 명의 이제 더빙들이 있고, 그 더빙이나 효과음을 추가해서 이 영상에다가 소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목소리가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더빙을 해주실 수가 있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편집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보니 제가 하나 추가를 해서 소개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외에도 사실은 그 외에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블로라든지 또는 뭐 그 외에 아마 몇 분은 들어봤을 수 있는데, 이 클로버 더빙과 좀 비슷한 서비스로는 타입캐스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유료 서비스기는 해요. 어쨌든 비슷하게 사람 목소리를 더빙해서 입히는 그런 서비스라서, 만약에 내가 영상 콘텐츠를 찍을 때 쇼폼이든 마찬가지인데 내가 다른 어떤 목소리를 넣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릴스의 쇼폼 콘텐츠에 보시면요,
발키리라고 해서 왜 짱구 엄마 목소리가 막 나는 그런 경우를 들어본 적 있을 건데, 그게 원래 유료 목소리 발키리거든요. 그 목소리로 쓴 게 이제 타입캐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타입캐스트보다 다루기가 좀 쉬운 게 클로바 더빙이라서 오늘은 제가 클로바 더빙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50분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얘가 빨리 돼줘야 되는데 뭐 금방 될 거예요. 조금 기다릴게요. 네, 일단 영상이 올라갔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더빙을 고를 수 있어요. 아라, 민상, 다인, 하준, 뭐 개그문 이수정, 죄송해요. 이수지구나. 정곰 요렇게가 있는데 이수지 목소리로 한번 넣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더빙이 추가됐다고요? 이미 넣어버렸네. 엔터를 쳐버렸죠?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멘트를 적고 미리 들어보면 오늘은 비가 오는 아침이에요. 지금 소리가 안 들렸죠? 스피커 소리 키우고 오늘은 비가 오는 아침이에요. 이런 식으로 소리를 우리가 고를 수 있어요. 오늘은 비가 오는 아침이에요. 옵션도 속도, 높낮이 다 조절 가능합니다. 끄듬을 올릴 거냐 낮출 거냐 이런 것도 돼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엔터 치시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찬가지로 또 말을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듣고 출근을 하는 중에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요. 넣고 더빙 추가하면은 얘가 이제 영상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까 여기 제가 이수지 목소리 넣고 여기 하준이 목소리 넣었고요. 여기다가는 딴 사람 목소리도 넣어볼게요. 뭐 대략적으로 적고 들어보면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아침의 분주함이 느껴지네요. 뭐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늘 일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들어보면은 이렇게 미리 듣기가 아니라 플레이. 오늘은 비가 오는 아침이에요. 출근을 하는 중에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요.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아침의 분주함이 느껴지네요. 이래서 가끔 이제 쇼폰 컨텐츠 보면은 아빠 목소리랑 아이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랑 아이가 같이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컨텐츠를 찍기도 하거든요. 나름 재밌어요. 그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효과음을 넣을 수도 있어요. 나름 좋아요. 들어볼까요? 개 짖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효과음으로 있어서 내가 여기 이제 도로니까 빵빵 소리를 넣겠다 플러스해서 넣으시면 이렇게 중간에 효과음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분주함이 느껴지네요. 같이 이제 들리니까 나름 또 실감나게도 만들 수 있죠. 하고 다운로드 받으면 끝나요. 그래서 영상을 만약에 만드실 때 우리가 배운 툴만이 다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만드신다면 나름 그래도 화려한 어떤 그런 영상들을 다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요거는 이 서비스만이 아니라 사실 얘가 더 유명할 거예요. 타입캐스트라고 해서 요것도 AI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돈이 들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무료 버전은 일단은 매월 다운로드 5분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고 일부 캐릭터를 쓸 수 있는 무료 버전이 있고요. 근데 아까 발키리나 이런 캐릭터들은 어쨌든 베이직이나 아마 프로 버전까지는 가야 할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전문적으로 만드신다면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 일단 무료 버전으로 보시면요 이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름 주라고 하네요. 자, 구글로 로그인 하겠다.
해서 새로 만들기 해서 내가 새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또는 새 쇼츠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하고, 여기다가 뭐 무료 플랜은 뭐 이런 내용 넣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사람을 골라요. 감정 톤이나 음성 고르고 대사를 적으면 그 대사로 이렇게 적고 보면은 그 대사에 이제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게 나오겠죠. 타임캐스트에 온 것을 환영해.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이제 무료 버전의 경우 아까 보시면 타입캐스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뜨잖아요. 그래서 무료 버전으로는 쓰기가 조금 애매해요. 해서 만약에 무료 버전으로 써보실 거라고 하면 오히려 클로버 더빙이 좀 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클로버 더빙은 요 끝에 이렇게 클로버 더빙이라는 워터마크가 뜨는 거라서 나중에 이거를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고 나서 이 부분에다가 다른 그림으로 덮거나 아니면 조금 늘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연습하실 때는 클로버 더빙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자신감이 붙으셨다, 좀 더 다양한 그런 목소리를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뭐 아까 보셨던 타입캐스트도 가입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거 말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이 정도를 좀 더 흥미를 가지실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인스타그램 들어가는데요. 첫 시간은 인스타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들어가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뭐 특별히 준비해 오실 건 없는데, 인스타그램이 핸드폰으로 설치해서 해야 되는 것인 만큼 핸드폰에 어플을 설치하시고 아이디를 좀 만들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진이나 동영상 정도 올려보는 정도로 할 거라서 핸드폰에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으면 돼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